네, 다음 시장에도 저희는 승리를 해야죠. 오늘도 필승주와 필승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우원명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말 2023년 얼마 남지 예. 않았는데요. 저희가 매일같이 필승주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지난주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CS윈드 2개월 안에 20% 수익을 누리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강세 속에 예. 이미 목표가를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요 CS윈드를 좀 보면은 어떻게 리뷰해 볼까요? 아직 목표가는 달성을 못했고요. 아, 달성은 안 예, 했군요. 그건 아니고요. 예, 네. 또 지난주에도 주가 흐름, 이번 주에도 주가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고요.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금리 기조화에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가 이제 그런 기조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사업이 좀 지체되거나 아니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그 실적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계속해서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나온 숫자들 보시면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뭐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상당히 그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목표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주가 흐름이 좋아서 다시 한번 리뷰해 드렸고요.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저희는 끝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필승주는 무엇일지 먼저 가이드라인부터 보시죠. 2개월 안에 20%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월요일에 뭘 살까요? 월요일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리파인이라는 종목인데요. 리파인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그럴 만한 그 환경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코스피든 코스닥이 좀 올라오면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시장 환경은 역시 이제 이를테면은 잘 아시는 것 같은 대주주 요건 완화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좀 덜었다 이렇게 뭐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제 그 대주주 요건 완화 같은 경우는 뭐 일정상으로 보면 올해는 사실 거의 해당이 없고요. 내년에 이제 해당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의 어떤 그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역할이 좀 이루어지는 그 흐름이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사실 좀 강하게 좀 어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같은 경우는 1월 효과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2,600선을 좀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시세에 좀 부담을 느끼는 물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가 좀 끌고 가는 시장이긴 한데 어쨌든 지수 부담은 여전히 조금 더 올라갈수록 이제 계속 더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담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다 보니 역시 이제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개별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는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시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더더군다나 역시 말씀드린 대로 1월 효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성장 섹터에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을 1월 효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종목이긴 한데 리파인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장에는요 3.35% 내림세로 장을 마쳤어요.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일단 내용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그 리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이제 부동산 권원 조사를 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주로 이제 그 캐시카우 역할, 돈을 좀 많이 버는 그 역할을 하는 쪽은 역시 이제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관련된 상품이나 뭐 대출 이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뭔가를 팔려면 그거에 따른 이제 부동산 권리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권리 조사를 위탁받아서 하는 그쪽 부분이 이제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회사다. 이제 국내 상장사 중에는 뭐 리파인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조금 민감성이 높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민감도보다는 이를테면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보시면 뭐 전세대출 리스크 같은 부분들이 많이 좀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역시 이제 이런 리파인 같은 회사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의 그런 부분들의 내용,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대출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슈에 좀 민감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을 좀 보시면은 지난 3분기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482억에 영업이익이 한 160억 정도 났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보다는 일단 실적이 올해 2022년보다는 올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1월 달에
주가가 좀 움직이게 되면 리파인 같은 종목도 어쨌든 간에 연초가 되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묻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돼서도 어쨌든 간에 금리가 좀 낮아지는 추세로 간다라고 뭐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 시장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PF랄지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런 부분과 연관된 부분들의 이제 위험들은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거하고는 별개의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리파인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타이밍이 지금 정도가 좀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버린 거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좀 빠졌기 때문에 뭐 저점 분할 매수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가격은 일단 지금보다 역시 그 오늘 종가 대비해서 대략 20% 정도 1,800원 정도 놓고 대응을 해보시고 손절 가격은 역시 직전 저점인 7,000원을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저점 분할 매수로 시가 공략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 1,8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를 위한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죠. 1월 효과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주목해보자. 1월 효과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1월 달에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더더군다나 이제 역시 그 앞서 금방도 말씀드렸던 그 대주 조건 완화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기왕에 사실은 뭐 주식들 좀 판 그런 자금들이 1월부터 주식을 좀 다시 되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섹터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더더군다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JP모건 컨퍼런스는 역시 이제 뭐 1월 달에 항상 그 있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 바이오 기업들 사실 최근 들어서 보시면 바이오 기업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이미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12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돼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내용들 보시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그 바이오 회사들 빅파마들에 관련된 이슈들이 그 이를테면 ADC 항암제 항체 결합되는 항암제에 관련된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비만 치료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아이템들이 가장 강하게 이제 어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회사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메인 트랙에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종목들이 회사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그때마다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종목들을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보면 관련돼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좀 계속 많이 올라왔거든요. ADC 관련된 항암제 연관된 종목으로 인식이 되면서 그런 종목, 그다음에 GC셀, 그다음에 한미약품, 뭐 보령 이런 종목들 이제 일단 예를 좀 들어봤는데 꼭 이 종목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투자 심리나 수급,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 JP모건 헬스케어 1월 효과 이런 부분들 같이 맞물리면서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잘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월 효과, 그리고 컨퍼런스 효과,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 필승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산타가 오지 않았지만 주말 새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산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마지막 연말도 책임져 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